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투자해 본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죠? 저 역시도 보전관리지역은 투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경매에 나온 사례인데 굉장히 입지가 괜찮았습니다. 좋은 물건이었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땅 보전관리지역인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용도의 땅으로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다가 결국은 투자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이 어느 용도로 참 적합하겠구나. 그게 계산이 서면 투자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이 저에게 있어서 딱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준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물건 한번 볼까요? 원룸텔이 왜 나와? 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간리 산 61-7 물건이 나네요. 3번진이고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니까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오네요. 자,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줄여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렇게 줄여서 보니까 어이구야, 옆에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라고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넣어서 볼까요? 지적 편집도를 넣어서 보니까 이렇게 현덕지구에 이런 형태로 유통시설 용지, 유통시설 용지 있고, 그리고 공공주택 용지, 어쨌든 이래저래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길 건너편에 있죠. 자, 그러니 이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이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물건이 내가 지금 매입을 하고 나중에 현덕지구가 들어오고 난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거냐? 토지 투자는 뒷수요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하는 사람한테 팔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로드뷰를 보니까 요 뒤에 요 땅이에요. 땅이 없죠? 하늘이 보이죠? 그죠? 이 땅이 이제 아래쪽으로 경사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주로 이제 경사가 심한 땅인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그 아래쪽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경사는 아닌 것 같아요. 급경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도로가 더 지대가 높고 이렇게 약간 낮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답이죠. 아마 이런 데 땅들이 계획관리 지역 아니면 생산관리 지역일 거고, 얘만 임야인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지대가 낮고 지금 이 물건은 그래도 이 도로와 레벨이 조금 더 비슷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보전관리 지역이니까 뭐 하면 좋은 땅일까요? 토지 용계획 확인서를 볼게요. 자,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다음에 접도 구역, 공법에 해당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가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보니까, 자, 저기서 우리가 단독주택 지을 일 없을 것 같죠? 교육연구시설 및 초등학교 안 할 것 같죠? 교육연구시설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직 및 군사시설 아니죠. 그 다음에 보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인대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을 제외한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인대 같은 호, 아목, 나목 어쩌고저쩌고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요건데 같은 호에 요거 제외한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건축법 시행령을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게 왕창 뜨죠. 예, 그러면 요 뜨는데 아까 시행령이 뭘 봐라 그랬죠? 별표라 그랬죠. 요 별표를 누르고 별표를 누르면 예, 별표 3이었나요?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별표 1, 별표 1의 제4호 아목 너목 별표 1, 4호 별표 1, 4호 별표 1에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4호를 가보면 됩니다. 자, 요거를 했더니 이렇게 떠요. 제가 보기 좋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3호가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휴게 음식점은 안 된다 그랬고 4호에 제2종 걸린 생활시설이 되는데 근데 아목과 너목은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 놨습니다.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어쩌고저쩌고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소 뭐뭐뭐뭐 등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이 뭐 하면 좋을까요? 예. 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목,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아까 읽었던 걔네들도 안 되고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이러면 음식점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 그죠? 휴게 음식점도 못하고 일반 음식점도 못하고 아목, 너목도 안 되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 음식점, 휴게 단란주점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위험물 전향 처리 시설은 된다고 써놨네요. 그죠? 위험물 처리 시설, 요게 이제 보통 주유소죠. 자, 그럼 주유소를 하면 좋은 땅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바로 옆에 S-오일 충전소가 있고요. 그 조금 더 가면 S-오일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 기존에 이거 있으니까 또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도로법상 도로이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 접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게 만약에 교차로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좌회전 신호가 있다 그죠? 그 오른쪽 합류하는 게 있고 이 거지 같은 도로가 예 죄송합니다. 도로한테 거지라고 했네요. 예. 이 좀 그래도 번듯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번듯한 도로는 아닌데 얘 때문에 이 도로가 교차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냥 자신 없으니까 교차로에서 가깝다. 웬만큼 거리 된다. 그러면 교차로 설치의 영향권 여부를 아예 물어봅니다. 요렇게 재보니까 193m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교차로에서 설치 영향권이 어디까지 되는지 지자체 아예 대놓고 물어봐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이 물건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물어보지를 못했느냐? 신건이기 때문에 뭐 유찰되면 물어봐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신건에 2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제가 낙찰을 아마 입찰 기회조차도 없었죠. 자, 저는 이 물건을 그럼 어떤 용도의 토지로 쓸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현덕지구가 지금 당장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현덕지구를 검색을 해보았더니 현덕지구 지지부진 현덕지구가 이제 탄력받나 하는 뉴스를 읽어보면요. 탄력받는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자, 기존의 사업 시행자를 법원에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요. 자, 평택 현덕지구 개발 정상궤도 사업자 취소 소송서 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맡았던 사업 시행자가 속도가 지지부진하니까 야 자식아 너 사업 시행자 하지마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사업자를 지정해야 되니까 대체 사업자가 아직 없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였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 보면은 또 평택의 또 하나의 또 개발 호재로 아주 오래된 묵은 호재 중에 하나인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하나 더 있죠. 그 두 개가 아직까지도 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걔네들이 진행이 되면 이런 토지의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식과 경험이 짧아서 어떤 용도의 땅으로 쓰면 좋을지 시원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유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원하게 말하지는 못하겠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그나마 여기 보면 파란색 있죠. 요게 얘네들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일부가 진한 파란색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요게 계획관리 지역이고, 요 좀 연한 것들이 생산관리 지역이고, 요게 아마 아까 밭대기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 연한 얘네들이 보전관리 지역인데, 이 용도 지역이 바뀌려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용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어떻게 바뀌고, 이 낙찰 받으시는 분이 어떤 이용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 제가 낙찰 받지 못했거나 또는 남이 낙찰 받은 것을 폄하를 해서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걸 알아볼 수 있는 저는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몰라서 여쭙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의 땅으로 적합할까요? 토지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이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저런 땅을 보고, 저 주거용 부동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위치가. 그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일 텐데, 저런 자리를 보면서 어떤 자리로 적합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가치를 낼 수 있는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 결국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토지 투자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 물건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하면 좋은 땅이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용도가 가능한지는 아까 토지용 계획 확인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회원님들과 공부하고 있는 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